암호를 프락투어라는 이런 글자를 해독을 하셔서 읽으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낸 지식 아니면 내용은 어떤 거가 있으셨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되는 부분들이 그 프락투어를 막 해독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 중에 되게 많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작곡가를 좋게 평가했구나, 나쁘게 평가했구나 이런 거 플러스 네. 어떤 시대에는 같은 음악적인 특성을 나쁘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S. 바흐의 후가의 기법 네. 이런 곡을 생각해 보시면은 들으셨던 게 후가의 기법에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네. 형식은 선율을 하나 제시를 하고 그 선율이 뭐 알토에서 한번 나왔다가 소프라노에서 나왔다가 테너에서 나왔다, 베이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구에서 같은 선율을 뭐 5도 위에 냈다가 5도 아래에 냈다가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 선율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근데 이게 가면서도 이게 수직적으로 화성의 진행이 또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을 관장하는 규칙이 있고 수직적인 것을 관장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실과 날씨를 굉장히 복잡하게 짜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쓰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죠. 그래서 바흐 당대에만 해도 1730년대 이럴 때에도 이런 작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숭고하지 않다라고 그 당대의 유명한 음악 이론가가 그렇게 혹평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한 5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음악 비평가가 그걸 어떻게 다시 평가를 하냐면 이런 바흐와 핸델의 후가와 같은 양식은 장엄하다고 말해요. 네. 그리고선 또 한 30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19세기 초반 1800년대 초반이 되면은 바흐의 퓨그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숭고하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미 그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 음악이 복잡하고 시실과 날씨를 조합하는 그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이 한 30년, 50년에 걸쳐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냐, 이거는 숭고하지 않았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 50년 후에는 그래서 숭고하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특정한 음악 작품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역사에 남겨질 만한 작품으로 선별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게 클래식 음악이 만들어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개개의 음악 작품에 대한 그런 사료들을 읽으면서 이걸 관통하는 그 당대 사람들의 관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고 그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가 형성됐던 딱 그 1800년을 즈음한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의 관점이 그 클래식 음악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것을 이제 그렇게 발견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앱솔루트한 그 작품 자체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달랐던 거를 네. 이제 신문에 실었던 네, 그런 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고흐 같은 아티스트가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아티스트로 생각이 들지만 또 그 당대에는 그렇지 못했던 그런 맞아요. 것 같은 네.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사실 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제 제너레이션이 티가 나지만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서태지 음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갈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막 좋은 음악이냐 나쁜 음악이냐 뭐 네. 그러니까 이걸 수용해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예술가가 나오면 그게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바흐는 그대로 있었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뀐 것으로 보기가 그렇게만 들릴까 들릴 봐. 수 있지만 네, 그게 사실은 아니라 이게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청중의 반응과 음악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가 등장했을 때 그 아티스트의 어떤 강렬한 그런 탁월성, 존재감 이런 것이 사람들의 미적인 기준을 바꿔놓기도 바꿔놓을 한 수 흔적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흐의 경우에도 네. 1800년경에 바흐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바로 어느 때냐면 베토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지하고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꽉 짜여진 이런 음악을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런 음악으로 인한 임팩트가 과거의 바흐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곡가나 음악가 쪽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의 태도 네. 이런 게 함께 상호작용한 그런 역사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그러면은 체이나 책방에서 11월 7일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첫 회로 하게 되는 10월 24일 그때 네. 제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오래된 음악을 연주하는 관습.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사실 웬만한 음악은 4, 50년 지난 음악은 지금 듣기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대중음악에서는. 네. 그런데 꼭 클래식 음악은 옛날 거를 듣는 게 익숙하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례적인 문화 현상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흐 시대만 해도 클래식 음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클래식 음악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그래서 J.S. 바흐는 자신의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작곡을 했던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당대에 만들어진 바로 이번 주 일요일에 예배에서 쓸 음악을 위해서 바흐도 작곡을 했고 그거를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같은 곡을 마태순환곡을 또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베토벤 전곡 소나타를 연주하고 이 사람이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같은 사람이 또 몇 년 전 거를 연주하고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거 옛날에 만들어진 음악을 꺼내서 무대에서 실제로 연주하는 이런 관습이 딱 18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되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첫 회에 10월 24일에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주 후에 11월 7일에는 지금 우리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피아노를 배운다 하면은 뭐 바흐, 그렇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클레멘티, 뭐 멘델스존.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작곡가들의 되게 많은 다수가
독일어권의 작곡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어렸을 때 그거 처음 알고서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유럽의 다른 지역의 작곡가들은 그럼 그때 뭘 했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클래식 음악의 좀 주요한 작곡가로 꼽히는 작곡가들이 어떻게 독일어권의 작곡가들이 됐을까? 근데 그런 게 클래식 음악이 생성된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차시에는 그런 내용을 좀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개념이 품고 있는 당시의 어떤 그 당대 사람들의 어떤 로망, 좋게 말하면 로망,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1, 2회차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를 아주 간략하게 듣기만 했는데도 좀 인트레스팅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3, 4회차도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